자, 제2권 청구에 관한 이유서 파트들이에요. 1번, 다음은 청구 이유서 설명인데 틀린 거 찾아보면 됩니다. 1번, 확정된 종급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이 변론 종결로에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청구 이유서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맞는 질문이죠? 판결이면은 거기에 있는 청구권이 변론 종결 후에 소멸되는 겁니다. 그러면 청구 이유서가 되는 겁니다. 2번 1심 변론 종결로에 채권을 변제하고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에는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틀렸죠? 1심 판결이 확정되면은 당연히 변론 종결 후에 채권을 변제하기 때문에 청구 요소를 제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2번 틀렸고요. 2번 확정된 지급명령 이행 공결정은 청구 요소 이유서 해발 장식에 관해서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겁니다. 맞는 점은 왜 그럴까요? 이런 것들은 기판력이 없는 것들이에요. 기판력이 없는 것들은 이유사회 발생식에 관해서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맞는 질문이고 4번 채무자는 집행권한상의 채권자뿐만 아니라 집행권한상 채권에 관한 승계가 있고 그 승계인이 승계집행을 받지 않는 동안에는 그 승계를 필요로 하여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그 승계했으면은 항상 승계인을 필요로 해가지고 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승계인이 그 승계지표는 부여받지 않는 거 승계지표는 부여 조례를 불문합니다. 불문하고 승계를 필요로 하여 이소로 제기할 수가 있어요. 맞는 점은 5번 집행권은 성립자 훈리나 집행권의 내용의 불명확 등의 사유로 청구 이소를 제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맞는 점이죠? 성립자 불비나 집행권의 내용 불명확 이런 것들은 이거는 곧 어떤 실체형 사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청구 이유서를 제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2번 청구 이유서 설명으로서 가장 틀린 것 1번 확정 판결에 변론 종결전에 이루어진 일부 이행을 채권자가 변론 종결로 수령함으로써 그때 변제 효력이 발생한 경우는 청구 사유가 되는 겁니다. 될 수 없다. 틀렸죠? 1번 틀렸고요. 2번 이유 사유가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동시에 지정해야 돼요. 맞는 점은 그러면은 그 하나 소송에서요. 하나 소송에서 이유 사유를 이거를 모두 주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맞는 지문이고요. 3번 채무자가 상소 포기를 했지만은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상 변론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소 판결 확정 후 청구 이소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맞는 지문이죠. 반면에 한정 승인은 다르다고 그랬죠. 한정 승인의 경우는 이를 세워서 청구 이유서 이거를 제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상속 포기하고 한정 승인은 다르다는 겁니다. 4번 급한 경우에는 소소법원의 재판장뿐만 아니라 집행법원도 잠재소환할 수가 있어요. 맞는 점이고요. 5번은 집행법 46조 제2항에서 기재하고 있는 판결이 있을 때까지를 법원이 재량에 의하여 그 시한을 본안 판결 확정치로 정하는 것 이거는 위법이 아닌 겁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3번 문제 다음은 청구유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는 것 틀린 것 찾으면 되네요. 1번 임의 경매에는 이 소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맞는 질문이죠? 여기에서 청구유서에 소 대상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아닌가 할 때는 이거 가가 두 개입니다. 이가 대검 의사입니다. 그렇게 암기하면 돼요. 이가 대검 의사임이에요. 가 두 개는 가지피 서 있는 순간 판결이에요. 그리고 가압류 가처분 이거는 대체집행의 숙관결정이에요. 이거는 검사의 집행명령. 이거는 의사진술을 명하는 거. 이거는 임의경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청구유서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번은 청구유서는 집행권은 일반적 집행비자를 구하는 것이고 개개의 구체적 집행비자를 구하는 것은 확률 수 없는 겁니다. 맞는 질문이죠. 개별적 집행비자를 구하는 거 이거는 제3자 이유서가 되는 겁니다. 3번은 무효인 집행유서에 관하여 채권 압류 조명이 내려지고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유서를 제기하여 집행비자할 수 있다. 틀렸죠? 조명이 확정되면은 그걸로 집행이 끝이 납니다. 그런 집행 종료된 후에는 이 소를 제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3번이 틀렸고요. 4번 확정 판결의 집행이 권리담행이 되는 경우는 이 소를 제기할 수가 있어요. 맞는 질문. 5번 동시행 판결의 채무자로서는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수에서 채권자가 반대 의무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청구의 사유로서 내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맞는 질문이죠. 이런 반대 의무 이행 제공 또는 이행 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거 이것들은 이거는 집행에 관한 이유 사유가 되는 겁니다. 이게 곧 집행개시효권이죠. 집행개시효권은 흥결인데 그런 집행개시효권 흥결은 집행하는 이유 사유가 될 뿐 청구 사유가 될 수 없는 겁니다. 5번은 제가 끼워놓은 부분들이에요. 5번 판례 이것도 최근 나온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제공은 집행개시효권으로서 이거는 집행에 관한 이의 절차에서 주장 심리될 사항이라는 겁니다. 집행의 신청 16조죠. 16조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자, 4번 문제 청구이유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는 거 일반 매각된 분산화 인도명령도 청구이유서 대상이 되는 겁니다. 맞는 질문이죠. 1심 판결 후 가집행구에 의한 집행표절에 청구유서를 제기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 소대상이 아닌 것 딱 설명드렸어요. 3번 공정수에 기한 집행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어기고 이게 뭐죠? 부집행 합의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걸 어기고 강제집행하는 경우는 적법한 청구 사유가 되는 겁니다. 맞는 질문. 4번 확정 판결 후 변론기간을 내내 이미 상계성이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상계업 서치를 변론 종결로 회한 경우에는 잇도록 청구 사유가 되는 겁니다. 맞는 질문. 5번 그 채무자, 상속 채무자가 한정 승인을 하고도 그 사실을 변론 종결시까지 주행하지 않은 채 패소 판결을 헌금받고 그 판결이 확정 경우에는 기판장에 따라서 한정 승인 사실을 청구의 사유로 삼을 수가 없다. 틀렸죠? 여기 이런 경우에는 이 판결의 경우 이 판결이 있으면은 이 판결은 어떤 기판력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한정 승인 사실을 대워서 이 소를 제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5번 틀렸고요. 5번 판례 그런 채무자가 한정 사유를 주장하자면은
책임법에는 현실적으로 심판장으로 등장한 지 아니에요.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 판단적이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판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나중에 한정선에서 이를 내세워서 청구해야 하는 이유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뭐는 안 된다고 그랬죠? 상소 포기는 똑같은 사안인데 상소 포기에는 청구유 사유가 들 수 없다고 그랬어요. 상소 포기와 한정승인은 다르다는 겁니다. 5번 문제 청구 이유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 찾는 문제네요. 1번 집행청사나 청구권은 의무 단선 이행을 내오는 것인데 그 청구권이 반대의무 이행과 상환으로 이루어져 하는 동시행하기 있다 하는 사유는 청구유사가 되는 겁니다. 맞는 정리죠? 이게 일종의 이행조건의 변경이에요. 이것도 곧 실체상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청구유소를 제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맞는 점은 이번 확정된 이행 공결정에 대한 청구유소들은 이행 공결정 전후 청구 불성림이나 무효동의 사유도 이유사유가 되는 겁니다. 맞는 점이죠? 왜 그렇죠? 여기에는 기판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판적이 없는 것들은 그런 청구권의 불성립 또는 무효사유 이것도 이유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기판적이 있는 경우는 인정되면은 기판적에 의해서 이게 차단되기 때문에 청구 불발생, 무효 이런 것들은 청구 사유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 청구권의 불성립, 무효 이것들이 이유사유가 되는 것들은 그 집행권한이 기판적이 없는 것이어야 돼요. 만약 집행권한이 기판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판이 차단되기 때문에 청구권 불성립, 무효 등은 이유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3번 부승산을 목적으로 하는 다목걸 실현 경매 절차를 정지시키게 되는 개시결정 이익을 신청하거나 또는 담보권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지 않고 직접 경매 불허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겁니다. 맞는 질문이죠? 이게 직접 경매 불허를 구하는 소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이게 청구유소가 돼요. 다목걸 실현 경매 절차 이게 임의경매입니다. 임의경매. 임의경매에는 청구유소를 제기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맞는 질문이고 4번은 부대대적 자기용의 내용으로서 장부 또는 소래 열람 복사를 허용하라는 판결 등의 집행을 위한 간접한 정에서 그 의무위반 시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명한 경우에요. 이때 채무자는 그런 부대대적 자기 의무를 이행했음을 세워서 그런 간접간접 결정에 대하여 청구유소 이거를 제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채무자가 한정성인이나 상소포기를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 그 사실심 변론 종결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 채무자는 그 후 한정성인이나 상소포기 사실을 내어서 청구하는 이소를 제기할 수가 없다. 틀렸죠? 여기 상소포기는 이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한정성인은 이소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6번 문제 청구하는 이유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 찾아 본다네요. 1번 소소법원인 재법원 합의부가 한 조정을 대상으로 한 집행부에 대한 이유소는 이를 처리한 재법원 합의부의 조정권에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포함한
이 잠정 처분도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소가 계속적인 재본 합의 후에 전속관을 되는 겁니다. 이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맞는 제문이고요. 자, 이번 가집행위부터 1심 판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선고일 약 한 달 후에 그 판결에 의한 그때까지의 원리금을 추심 채권자에게 스스로 지급하긴 했지만은 그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인용된 금액에서 다툰 경우입니다. 이때 채무자가 그와 같은 금원을 지급했다는 사유는 본래의 소송 후 확정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적법한 청구세가 될 수가 없다 틀렸죠? 이런 경우는 이렇게 청구세가 되는 겁니다. 1심 판결이죠. 가집 신고인 1심 판결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스스로 금원을 지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항소를 제기했어요. 그 금원 다툰 경우에요. 그러면은 항소심에서는 이 금원 지급한 금전들을 이거를 참작하지 않고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결이 이게 확정이 되면은 그때는 판결 확정 시에 이게 변제라는 효과가 생깁니다. 지금 이 금전을 지급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금전 지급에 의한 변제 효과는 판결 확정 시에 생기는 겁니다. 변제 효과가 판결 확정이 생기면은 이게 곧 변론 종결 후에 이해 사유가 생기는 겁니다. 따라 이런 경우는 청구의 사유가 되는 겁니다. 2번이 틀린 제문이고요. 3번 청구하는 이유소는 소위 이유사유 이유는 그 이유가 변론 종결 별돈 없이 한 판결의 경우는 판결이 선고된 기회에 생긴 것이어야 돼요. 맞는 제문이고요. 4번 청구하는 이유소는 집행권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해서 그런 실정 사유를 주장하여 이유사유는 실정 사유여야 돼요. 주장하여 그 집행력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따라서 집행원의 내용이 금전이든 비금전이든 불문합니다. 맞고요. 5번 배당결제에서 작성된 배당태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해한 경우에는 집행력 있는 종물을 가진 채권자 채권의 경우에는 그때는 반드시 청구의사를 제기하는 겁니다. 또 배당결제에서 채무자가 갖는 그 이계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와 추심행위를 하던 채권자도 추세권 행사 일원으로서 청구 요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맞는 제문이고요. 7번 문제 청구 이유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 한자문단이에요. 1번 청구 이유는 그 이유가 변론 종결 뒤에 생긴 것이지만은 확정된 그 이행 권고적 경우에는 결정전에 생긴 사유에도 청구 이유소에 수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맞는 질문이죠. 확정 이행 결정 이거는 기판력이 없는 거라고 그랬죠. 2번 부작위 채무에 대한 간접강제 결정 후 집행률 배제를 구하는 청구의 수에서 채무자에게 부작위 의무 위반이 없다는 주장을 청구의 사유로 내세울 수 있다. 틀렸죠? 자, 부작위 채무에 대한 간접강제에서 그런 부작위 의무 없다는 주장 이 부분들은 이건 일종의 조건 불성취라는 겁니다. 이거는 항상 집행원 부여 시에 집행문을 부여할 때 심리사항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주장을 청구유사로서 내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2번 틀렸고요. 3번은 본안 판결 전에
그 잠자투문에 관한 재판에 관하여 항고에 따르더라도 수사법원은 죄도법원으로서 정정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맞는 질문이죠? 여기 잠자투문에 대한 재판에 대한 항고의 경우인데 이 항고는 어떤 거가 되는 거죠? 이게 특별 항고가 돼요. 자, 특별한 경우는 여기 제도구안 이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는 제도구안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번에 맞는 질문이고요. 4번 변론 연결 전에 생기는 이의 원인은 그것이 비록 채무자가 발생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판결을 처해서 주장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판결을 기판하기 위하여 배제되어서 청구유소로 주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맞는 질문이죠? 4번은 이런 경우예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을 상대로 해서 약소금 엄금이에요. 약소금금 달라라는 그런 청구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소금 부분들이 이미 소멸시효 성돼 있어요. 소멸시효 성되면은 이거는 권리 소멸사유가 되는 겁니다. 이 권리 소멸사유는 이거는 주요 사실로서 이게 곧 요건 사실이 되는 겁니다. 그런 주요 사실들은 반드시 변론주의라는 적용을 받는 겁니다. 즉, 을이 이거를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 입증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처럼 을이 주장해주고 입증 책임을 져서 이게 인정되면은 당연히 갑의 청구는 기각되는 겁니다. 그런데 을이 자기가 이런 것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해 가지고 주장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을이 시효 완성실 이런 것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해 가지고 이 판결서에서 주장을 하지 못한 경우에요. 그러면은 이걸 주장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갑의 청구가 청구 인용 판결이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그때 다시 또 이를 세워서 여기 원해서 청구 이유서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4번이에요. 4번은 맞는 지문이에요. 5번은 대체집행업 선결정 이거는 청구 유소 대상이 아닌 거죠. 유소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틀린 지문은 2번이 틀렸네요.